한반도 통일 추진 기본 전략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직후에 미래 에너지의 보고인 원자력 개발을 위해서 그 참 부족한 예산을 쪼개가지고 핵물리학 전공하는 유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6.25 직후에 절대 무기 확보를 위한 김일성의 조치로 인해서 핵물리학자들을 선발해서 구소련과 동구권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식칼을 가정주부가 들면은 조리 도구가 아주 훌륭한 조리 도구가 되지만 이거를 강도가 잡으면 흉기가 됩니다. 같은 핵물리학을 공부를 했어도 북한은 강도의 심정으로 온 세계를 향한 핵 공갈을 일삼는 망나니가 됐습니다. 문제는 북한 핵 개발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인데 피해 제1의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북핵 개발을 도와주거나 방치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으로 처음 대두된 것은 1994년 북미 제네브 북핵 회담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옵서버 국가로 참여를 했는데 이때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은 우리가 NPT 탈퇴하겠다, 그거는 핵무기 개발하겠다,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선포한 건데, 이때 CIA는 첩보를 영변에 북한이 원자로를 건설하고 거기서 우라늄 농축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건 대한민국하고 정부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회담은 회담대로 하면서 이거를 핀포인트로 영변을 그냥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 계획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에 통보를 했는데, 김영삼 정부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가치도 민족의 존재를 능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훌륭한 말은 참 워딩은 훌륭한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냥 클린턴 앞에서 못한다고 떼글떼글 울는 겁니다. 클린턴도 우방국에서 이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계획을 거다 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막 핵 공갈을 하는 이런 이제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북폭을 실시함으로써 이것을 북한 핵 개발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그 적대국인 이란에서 핵을 개발하는 징후를 딱 포착하면은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바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중동의 아랍권에 쌓여 있는데 1억 인구가 넘는 아랍이 800만 되는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가 최첨예의 관심사죠.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중동 어느 나라가 개발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사드나 신바트 같은 이런 정보 조직이 24시간 어디에서 핵을 개발하는가, 또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가, 이 관심사가 아니고 이건 절대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 핵을 두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가? 이거는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중동 테러리스트한테 한 대라도 팔아먹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비상도 그냥 비상이 아닙니다. 국가 존망이 걸린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 개발하는 게 대한민국이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06년도에 최초의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5차까지 하고 6차까지 했는데 2019년에 7차 핵실험을 한다라는 루머가 계속 도니까 미국의 비연비가 괌에서 떠가지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이제 스텔스 기기도 한데 2019년 9월 달에 풍계리 북한 핵 실험하는 지역에서 지진이 9번이 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상한 지진이에요. 보통 지진은 진앙지가 지하 한 5 내지 10km 혹은 20km 되는 데서 진앙지가 이제 발생을 하지만 이번에 풍계리에서 난 지진은 지표면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앙지가 제로미터죠. 지표에서 났으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서대문에 있는 기상청에서 다 디텍터가 돼 가지고 알려진 건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합작으로 해서 풍계리 핵 실험장을 사전에 폭파해 버림으로써 북한이 핵 실험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작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핵 말하자면 비핵화를 위해서 육자회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육자회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주변 4대국하고 남북한 당사자들에 의해서 6국가가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제네브에서 했고 북경, 모스크바 뭐 이런 데로 돌아가면서 미국에서 하고 했는데 이것이 회담은 회담대로 하지만 결코 북한의 비핵화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벌어준 이런 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때도 구체적으로 김대중은 정부는 그때 당시 자기들이 4억 5천만 불을 지원했노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나중에 알려진 것을 통계를 보면은 약 한 15억 불 정도 현찰을 보낸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건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을 방치했거나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나 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을 가지고 북한 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했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워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이건 이제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회담을 하고 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됐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서 이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머리가 좋고 또 학력보다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었을까? 이건 무지하지 않으면 이게 무지의 소산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이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무식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워딩을 보면 이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무식하지 않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간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간첩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미스터리한 그러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웁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실체, 북한이 어떤 이거 뭐 나중에 다시 또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뭐 북한의 실체라는 게 결국은 병영 국가입니다. 주소를 뭐 예를 들어 평양시 뭐 무슨 뭐 대동강구 무슨 리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평양 군사령부 몇 사단 몇 중대 몇 소대 홍길동 하면 편지가 그 개인 집으로 도착할 정도로 이렇게 주민들이 전부 병영 생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감시가 돼 있고 조직이 돼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습을 계속 해왔고 이제 곧 4대 세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영구 집권을 노리고 있고 통일 전선 전술을 가지고 남한을 계속 흔들어 가지고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막연한 생각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약 한 절반 이상이 북괴의 이 통일 전선 전략에 놀아나가지고 거의 뭐 적화가 다 돼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한반도 공사나 야욕을 지금까지 내년이 80년째인데 지금까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한데 개발을 한다면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혹시 간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우리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그 주사파들, 종북 주사파들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을 한번 제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참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핵 개발의 목표가 빤합니다. 그거 뭐 미국 때리려고 합니까? 일본 때리려고 합니까? 중국 때리겠습니까? 결국 우리한테 공갈 치고 뭐 수 틀리면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종북 주사파들이 같은 민족에게 핵을 쓸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뭐를 믿고 이 사람들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가지고 이런 망발을 합니까? 예? 북한은 단지 대미 협상용으로 민족의 핵이다. 북한 핵은 개발하는 것을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북한 핵을 개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대통령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제 말하자면 통치를 했는데 문재인이 터무니없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신 선전해주고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한테 보전까지 썼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는 2022년 그해 외유를 나갔을 때도 오스트리아하고 뭐 프랑스하고 저 스웨덴 이런 데 다녀왔는데 이집트도 갔다고 했습니다만 외국 정사들한테 북한의 핵 의지가 있다 이겁니다. 핵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게. 믿어달라. 그러다가 미트랑 대통령한테 크게 망신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220여 개의 나라들이 모두가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라는 것은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의무이면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도자가 목숨 걸고 이를 지키겠다는 지도자가 있었던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있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정도만이 이 목숨 걸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가지고 국가 안보를 국가 운영의 프라이오리티 제1의 과제로 삼고 그거를 추진해 왔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보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들이 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굴종 정권이었습니다. 특히 북한하고 중국한테.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은 정치적인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무너지는 마음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전쟁 이론의 대가인 크로즈비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따져보면은 생각할수록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기습을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정보 책임자인 그 모사드나 국내 정보 책임자인 신베트 책임자들이 그 하마스의 기습 계획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왜 기습을 당했습니까? 이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타야후 정권이 그 하마스 기습 이전에 말하자면 정부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가 10%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는 이거를 그 프로테지를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침략을 해서 전쟁을 안 일으켜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마스가 침범에 들어오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 국가 비상사태가 되니까 뭐 인기 없는 정권 물러나라 소리를 못 하죠. 그리고 지금 하마스 정권이 하마스가 습격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루어진 얘기는 우리가 언론 방송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푸틴의 정치적인 목표는 종신집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푸틴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일어난 걸로 내가 러시아가 침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이 훨씬 지났죠. 이것도 전쟁을 하면서 국내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얘기는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강력하게 푸틴은 러시아에서 강력한 정치 지도자, 이른바 지금은 뭐 종신 대통령 할 정도로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은 남북 통일이 정말 물리적으로든 혹은 북한의 붕괴든 또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든 또 대한반도 전략이든 굉장히 말하자면 미국의 우호적인 그러한 이 전략 하에 남북 관계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뭐 도와주고 시켜주고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의 얘기는 내일 다음에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